데이터 분석, 그냥 리포트만 만들고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비즈니스 가치를 만들려면 그 핵심은 바로 전략에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성공을 위한 청사진 한번 제대로 그려보죠. 자, 데이터 프로젝트. 진짜 열심히 했는데 왜 결과물은 그냥 서랍 속에 처박히게 되는 걸까요? 아마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정말 답답하죠. 최신 기술에 똑똑한 사람들까지 다 투입됐는데 말이에요. 근데 있잖아요. 성공하는 프로젝트들을 가만히 뜯어보면 그 비밀이 엄청난 기술에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답은 의외로 간단했어요. 바로 청사진. 그러니까 제대로 된 계획이 있었던 거죠. 기술보다 더 중요한, 더 근본적인 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그려볼 이 청사진은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올바른 질문으로 시작해서 분석 여정을 설계하고 현명하게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진짜 영향력을 만들어내는 것까지 한번 쭉 따라가 보시죠.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모든 일의 시작이 그렇듯 데이터 분석도 첫 단추를 잘 꿰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 첫 단추가 뭐냐? 바로 제대로 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생각보다 많은 프로젝트가 바로 여기서부터 길을 잃어요. 예를 들어 매출이 줄었어요 같은 거요. 이건 그냥 현상, 그러니까 증상일 뿐이잖아요. 우리가 파고들어야 할 건 그게 아니라 왜? 라는 질문을 던져서 나오는 진짜 원인이에요. 예를 들면 신규 고객이 첫 90일 안에 엄청나게 이탈하고 있구나 하는 식으로요. 이렇게 구체적이어야 분석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야 헛다리 짚지 않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자, 문제를 제대로 정의했다면 그 다음은 목표를 구체적인 숫자로 바꿔야 합니다. 그냥 이탈률 개선하자, 이건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 대신 지금 28%인 이탈률을 22%까지 딱 6%포인트 낮추자, 이렇게요. 아주 명확한 KPI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바로 가치가설이라는 걸 세우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면 회사에 뭐가 얼마나 좋아지는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예를 들어 이탈률 6%포인트 개선하면 우리 월 매출이 5억 원 오를 겁니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요. 이게 있어야 경영진도 설득할 수 있고 우리 팀원들도 우리가 이걸 왜 해야 하는구나 하고 동기부여가 팍팍 되는 거죠. 좋습니다. 이제 무엇을 할지는 정해졌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그냥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수많은 전문가들이 검증해 놓은 일종의 지도를 활용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지도가 바로 이 크리스프 DM이라는 프레임워크입니다. 데이터 분석 쪽에서는 거의 교과서, 산업 표준이라고 불리는 녀석이죠. 보시는 것처럼 비즈니스 이해, 데이터 준비, 모델링, 평가, 그리고 배포까지 이 6단계를 차근차근 밟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접근하면 복잡한 데이터의 바다에서 길을 잃고 헤맬 일이 확 줄어들겠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그냥 1번부터 6번까지 쭉 가고 끝나는 그런 직선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5단계 평가를 해봤는데 모델 성능이 영 별로예요.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데이터 준비 단계로 돌아갈 수도 있고 아예 처음 비즈니스 이해 단계로 돌아가서 우리가 뭘 놓쳤지? 하고 다시 점검하는 거죠. 계속해서 더 나은 답을 찾아가는 일종의 순환 구조인 셈입니다. 자, 세 번째 섹션입니다. 이제 아주 현실적인 문제로 넘어가 보죠. 하고 싶은 분석, 해야 할 것 같은 분석은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우리 시간과 인력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럼 도대체 뭘 먼저 해야 할까요? 바로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이럴 때 정말 유용한 프레임워크가 바로 이 영향력 노력 매트릭스입니다. 보시면 간단해요. 들어가는 노력은 적은데 임팩트가 큰 거, 이게 바로 퀵 윈이죠. 일단 이런 것부터 챙겨야 합니다. 반대로 노력은 엄청 들어가는데 임팩트는 별로 없다? 이런 건 과감하게 보류해야죠. 이런 전략적인 선택이 없으면 우리 팀은 맨날 야근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성과는 안 나오는 그런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멋진 계획을 세우고 우선순위를 정하기 전에 정말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분석할 그 데이터 자체를 믿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이게 모든 것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들 사이에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garbage in, garbage out.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는 뜻이죠. 정말 아무리 뛰어난 분석가,
최첨단 알고리즘을 가져와도 원본 데이터가 엉망이면 결과물도 엉망일 수밖에 없어요. 모래율에 성을 짓는 격이죠. 그래서 데이터가 정말 현실을 잘 반영하는지, 중간에 빠진 값은 없는지, 일관성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고요. 요즘에 특히 개인정보 보호 같은 윤리적인 문제도 절대 놓쳐선 안 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자,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섹션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분석해서 엄청난 통찰을 발견했다고 쳐요. 근데 그게 그냥 보고서에만 머물고 아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분석을 진짜 영향력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 비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보고하거나 발표할 때 이 12-10-70 법칙을 꼭 기억해 두세요. 정말 효과적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배경 설명이나 과정 같은 건 10%로 확 줄이고 그래서 나온 핵심 결과는 한 20% 정도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70%의 에너지는 전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 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즉 액션 플랜에 쏟아붓는 겁니다. 사람들을 움직이고 진짜 변화를 만드는 소통은 바로 이런 거죠. 그리고 프로젝트가 배포됐다고 해서 이제 끝났다 하고 손을 놔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사실은 진짜 시작은 바로 지금부터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든 분석 모델은 박물관에 박제된 유물이 아니거든요. 계속 변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 숨쉬는 생물과 같아요. MLOps는 바로 이 모델이 시간이 지나도 계속 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꾸준히 관리하고 돌봐주는 체계적인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년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든 예측 모델이 과연 올해에도 잘 맞을까요? 아닐 확률이 훨씬 높죠. 고객 트렌드는 계속 바뀌니까요. MLOps는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모델 성능이 점점 떨어지는 걸 자동으로 감지하고 새로운 데이터로 다시 학습시켜서 항상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마치 우리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점검받는 것처럼요. 이렇게 해야 분석 모델의 가치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비결이에요. 오늘 이야기한 모든 내용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목표는요, 그냥 기술적으로 완벽하고 멋진 분석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분석에 실제로 쓰이게 만드는 것, 그래서 조직의 의사결정을 돕고 실제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 이게 바로 데이터 분석의 진짜 본질입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을 보시는 여러분들께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 혹은 앞으로 하시게 될 데이터 프로젝트는 과연 보고하기 위해 만들어지고 있나요? 아니면 진짜 사용되기 위해 만들어지고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 프로젝트의 성패를 가르게 될 겁니다.